요전 영상에서는 그 1985년에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북한에 입국했다가 또 다시 재탈북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서 그 가족들 송환 운동을 벌인 오길남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길남 박사는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노빈 교수는 뭐 거의 알려지지 않고 뭐 조금씩 그 지인들 또는 제자들이 윤노빈 교수를 언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윤노빈 교수는 1941년 강원도 원주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해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랭크푸르트 박사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이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된 해가 1967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만 26에 철학과 교수가 된 건데, 이게 국내에서 뭐 학위를 했으면 몰라도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박사까지 했는데 20대 중반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다? 이건 조금 의문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공부한 건 분명한데 박사까지는 안 따고 뭐 석사는 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부산대 이제 철학과 교수를 하면서 그 학과장, 즉 주임 교수까지 지냈다니까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그의 유일한 저서인 신생철학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그 원본은 지금 이제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 책이 나중에 지인과 또는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재발간이 되죠. 2003년에 재출간이 됩니다. 신생철학 해가지고, 이 요지는 뭔가 하면은 민족적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동양사상의 근원적인 혁명성에서 답을 찾는다. 뭐 이 문구를 뭐 그렇게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치합니다. 민족적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동양사상의 근원적인 혁명성에서 답을 찾는다. 아무튼 이 신생철학이 이제 유일한 저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982년 9월에 가족을 전부 다 데리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 가족이라 그러면 부인 그리고 자녀가 3명인데 이 자녀가 1남 2녀인지 2남 1녀인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출국하게 된 계기가 대만에 내가 공부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대만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수가 뭐 공부를 하러 가겠다,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안식년을 얻어서 내가 대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뜻이겠죠. 거기 갔다가 그 싱가포르에서 입국 의사를 밝혀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평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입국 이유가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한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 구하고 봉건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는 북한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해서 간 게 아니라 북한은 봉건 독재 정권인데 거기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민족의 무슨 뭐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겠다, 또는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겠다,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본인이 밝힌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지인들이 윤노빈 교수의 입국을 어떻게 보면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 같기도 합니다. 부산대에서 운동권 학생 서클에 이제 지도교수를 한 건 확실한데 이것 때문에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고, 아무튼 입국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반정부 활동을 한 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1982년 9월에 대만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입국을 했으니까 뭐 그 해 가을에 평양에 도착을 했겠죠. 가서 아주 혹독한 그 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칠보산 연락소 방송 요원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뭐 또 그 후에 이제 오길남 씨도 입국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길남 씨가 했던 일하고 똑같이 원고 쓰고 방송을 하고 하면서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는 윤노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정영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오길남 박사도 똑같이 방송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오길남이라고 하지 않고 민영훈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꽤 북한에서 이 윤노빈 교수를 쳐준 것 같습니다. 그 한민전이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에서 이게 운영하는 건데 마치 해외에 있는 단체처럼 그 위장을 한 거죠. 이 한민전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북한이 이제 선전하는 바에 따르면 뭐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그런데 한민전 평양 대표를 지냅니다. 그리고 대동강 구역에서 거주를 하는데, 나중에 그 윤노빈 교수 가족과 교류를 했던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와서 증언한 거에 따르면 자기가 그 집에 가봤더니 김일성 액자가 있더라. 그 액자 내용이 뭐냐? 뭐 쉽게 말하면은 이 윤노빈 교수 가족을 잘 돌봐줘라 라는 이제 액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신임을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길남이 탈북을 한 거예요. 같은 이제 칠보산 연락소에 근무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월북한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윤노빈 교수가 말하자면 이제 그 책임자 노릇을 했는데, 오길남이가 탈북을 해버린 거예요. 탈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흔한 표현으로는 숙청 또는 혁명화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칠보산 연락소에서 쫓겨나가지고 북한에 뭐 별 볼 일 없는 조국통일연구원이라고 있는데, 한민전 평양 대표였던 사람이 조국통일연구원의 부원, 그러니까 말단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 82년에 윤노빈 교수가 가족과 함께 탈북한 후에 이게 이제 보도가 안 됐어요. 뭐 이걸 가지고 또 일부 그 어떤 글에서는 전두환이가 교수가 월북을 했는데 이것도 보도를 안 했다, 뭐 독재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뭐 꼭 보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요. 그런데 1992년에 안기부가 그 윤노빈 교수의 탈북을 확인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구국의 소리, 그 한민전이 여러 가지 대남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그 뭐 민중의 메아리도 있고 구국의 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출신 그 월북자들이 방송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의 신상을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국의 소리 방송 요원인 정용호는 윤노빈 교수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윤노빈 교수 지인들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겠지, 일반인들은 잘 몰랐겠죠. 그리고 살고 있다가 문제는 대량하사 시기인 고난의 행군 때 이게 생활이 곤란해진 거죠. 그래서 부인이 꽈배기를 만들어서 시장 가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그 애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온 남편을 엄청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북한 당국에서 잘 해줘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좋은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인은 죽어서라도 남편을 저주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다고 탈북자가 증언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애들 앞에서도 이런 발언을 공공연히 해서 좋은 대학에 다니던 그 자녀들이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라고 뭐 엄마를 말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991년에
그 송두율이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윤로빈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991년에 평양에 가서 만나보니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더라 라는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5년도 2017년도 그 조선노동당 그 꽤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민전 평양 대표로 그 행사의 주석단이라 그러죠. 단상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로빈 교수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뭐 천재 철학가 운운하고 김지하의 친구다. 그런데 뭐 김지하 친구는 맞습니다. 뭐 김지하 친구가 월북을 하면은 더 대단한 일이고 김지하 친구가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꼭 남의 이름 가져다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책도 재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철학과 시절에 제자들이 무슨 뭐 신생 철학, 윤로빈의 신생 철학에 관하여 그런 기념학술 행사도 열곤 합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인생이라는 건 BCD다. birth, death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에 누적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오고 외국서 또 뭐 박사까지 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윤로빈 교수의 이제 저서에 보면은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철학자는 민중보다 앞서서 먼저 고통을 자각하며 현존하는 인류의 고통은 민족적 고통에 집약되어 있다. 현존하는 인류의 고통은 민족적 고통에 집약되어 있다. 물론 1970년대에 쓴 글이긴 하지만은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한국의 철학 전문가들이 한국적 고통, 인류의 고통, 그 해결에 대하여 외면해 왔으며, 심지어 주인이 사용하는 정의, 주인이 고정시킨 개념, 주인이 몽둥이로 두들겨 팬 결론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며 주인이 명령한 문제를 주인의 의사에 따라 눈치를 보아가며 풀어오는 노예의 신세였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양반이 뭐 30대 중반에 70년대 쓴 글이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보고서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뭐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이 정도 글을 써요. 이걸 뭐 대단한 철학이라고, 신생 철학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이 분열로 만들어졌다.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고통의 해결은 통일의 달성으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민족의 분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고통을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또는 해결하려면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월북을 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미안하지만 어떤 진짜 뭐 개똥철학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너무 유치하죠. 예. 그게 바로 우리나라 지식인의 한계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식 과잉, 이게 우리나라 지식인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북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그 케이블 TV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윤로빈 교수를 다뤘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제 제작 PD가 뭐라고 말했냐면, 윤로빈 교수에 대해서 남한 체제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그렇다고 북한을 해방된 사회로 여기지도 않았던 한 지식인, 여기까지는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한 지식인의 선택은, 즉 윤로빈의 월북은 분단의 고통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것도 개똥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분단의 고통, 우리는 뭐 뻑하면 분단의 고통이라 그러죠.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그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게 냉전의 뭐 상징이다, 냉전의 부산물이다, 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데, 그게 이제 냉전하고 분단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냉전과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다, 또는 이승만이다, 남한이다. 그래서 지발로 지가 걸어서 월북을 했는데 분단과 냉전 때문이라면 그건 미국과 남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남한에 5,300만 명의 국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분단의 고통을 안 느끼고 그걸 뭐 못 느껴서 여기서 계속 사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혼자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책 조금 더 읽었다라는 한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만함, 그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길남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반정부 활동한 것까지는 전 이해가 가요. 유신 때 충분히 뭐 전두환 때도 반정부 활동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야, 이거 탄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예 망명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독일 망명 신청한 것까지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건 자기의 이제 초이스예요. 근데 느닷없이 왜 월북을 했느냐. 결국은 내가 박사가 됐는데 북한에서 꼬시는 거죠. 야, 김일성대 교수 시켜줄게. 그럼 너 여기 와서 잘 살 수 있어. 저는 거기에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현실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다시 이제 탈북을 한 거죠. 두 사람의 경우 오길남 박사의 월북, 입북이죠, 입북. 그 다음에 윤로빈 교수의 월북. 저는 그 두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경험이지만은 오히려 대한민국엔 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로빈 교수가 계속 부산대 철학과에 있으면서 신생 철학과 같은 어떤 개똥 철학을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길남 박사가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서 경제학과 교수가 돼서 막시즘을 계속 가르쳤으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얼마나 또 망쳐놨겠어요. 다행히 안 그런 게 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 냉정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길남 박사가 독일에서 반정부 활동을 할 적에 그 단체 이름이 민건, 즉 민주사회 건설협의회라고 그랬고, 그 주도자가 윤희상과 송두율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말고도 많은 유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삼열 교수입니다. 이분도 나이 많아서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오래 되셨죠. 이분도 독일서 공부를 할 적에 민건의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반정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유신 비판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민건 송두율하고 윤희상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친북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얼른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숭실대 철학과 이제 교수를 지내고 그 철학회 회장까지 지내고 뭐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지내고 뭐 잘 나가셨어요. 잘 나가시면서 또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예, 이런 분도 있다 이거죠. 그분은 거기서 야, 친북은 아니다. 내가 반정부 활동을 하지만 난 친북은 아니다. 하면서 발을 빼고 한국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거고, 오길남 박사 같은 경우에는 친북인 거 알면서도 계속 활동하다가 북한까지 입국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순수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두 오길남 박사와 윤도빈 교수 경우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지식인의 한계다. 정말 주변인 지식인이라고 우리 자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쓸데없는 과도한 의식 과잉, 예. 그거 가지고서는 자기 행동을 명분을 그럴듯하게 쌓죠. 그러면서도 또 어떤 물질적인 유혹엔 또 약해요. 김일성 대학교 교수 시켜준다니까 뭐 고민은 했겠죠. 그럼 가족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본인은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럼 가족은 뭐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예. 가만히 보면은 이 두 분은 결단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북한으로 갔는데, 여기 북한에 가지 않으면서 여기서도 계속 북한을 칭송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러면서 여기 남아서 계속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북한을 이제 칭송을 하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오길남 박사가 월북하기 전에 두 딸 규원과 혜원이 엄마하고 같이 이제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오른쪽 사진은 이 윤희상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오길남 박사한테 전해준 가족 사진인데, 탈북자들이 이거는 평양 근교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가 확실하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길남 박사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야, 세상에 91년도에 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지금 두 딸인 혜원과 규원이 입고 있는 옷이 자기네가 북한에 들어갈 적에 입었던 옷 그대로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아버지는 빠져나왔지만은 부인과 두 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엄마가 죽은 거, 신숙자 씨가 죽은 건 거의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이 혜원, 규원도 76년생, 78년생이니까 이제 40대 거의 이제 후반에 접근을 하고 있죠.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반독재 투쟁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탄압이 무서워서 독일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국적받은 거, 그것까지는 전 이해가 가요. 근데 왜 가족을 다 데리고 입국을 해서 가족들을 고생시키냐, 이제 이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동맹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된 선택도 가족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잘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안 하도록 너무 과잉의식을 갖지 말고 건전한 상식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같이 월북을 하자, 또는 월북을 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